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권런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세입자 부부가 상가에서 한우 구이집을 하는 세입자 부부가 이 부부가 따로따로 이제 유치권 권리 신고를 했습니다. 이걸 특수경매훈련단이 낙찰 받아서 이 세입자 부부에게 상가를 다시 판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여기 지금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에 관한 책들, 그리고 NPL에 관한 책,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NPL. 이건 이제 매경출판에서 한 것이고,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 박사, 유치권 풀고 법정지상권 허물기, 부동산 투자, 청기누설, 이런 책들은 전부 특수 경매에 관한 책들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추천 저한테는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얼굴 맞대는 공개 강의 3월 29일 오후 2시에 매일 옥션 방송 서초동 1570의 2번지 3층입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자 분당 구미동에 있는 표지 사진을 보시면 분당 구미동에 있는 페미리 상가입니다. 이 이제 2층에 있는 상가인데요. 한원 이제 구이집입니다. 이제 지금 이 사건은 인격을 존중해서 제가 사건 번호 정확한 위치 이건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부인이 이제 1억 3,200만 원 유치권 신고를 했는데 3개월 후 입찰 당일입니다. 입찰 당일에는 바깥으로니 또 1억 1,200만 원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이제 당일날 바로 당일 아침에 일찍이 유치권 권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매각물권 명세서에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 전날 신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매각물권 명세서에 안 올라갔지만 집행관들은 그걸 그냥 그 상태에서 경매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입찰 법정에 이제 장례 방송으로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집행관이 이제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또 유치권이 또 들어왔어 이래 가지고서 그러니까 왔던 사람들도 입찰을 받던 사람들도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걸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한 실력에 부족한지 경매를 잘 아는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다 하고 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그런가 하고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 세입자 이분들이 결국은 이걸 갖다가 사고 싶어서 이 점포를 자기가 붙들어서 평생 동안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실제 면적이 한 40평 정도 되는 식당인데 그 안에 자기네들이 시설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해보니까 맛도 괜찮았고 손님도 제법 많이 왔어요. 결국은 이제 이분들께서 이 점포를 계속 붙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월세를 갖다가 내고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한 250만 원 정도 받아도 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입찰을 했습니다. 저도 입찰을 하고 이제 그분들도 입찰을 했는데
제가 이제 2억 8,390만 원을 입찰을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고, 세입자는 2억 7,890만 원을 입찰해서, 2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자에게 내용 증명으로 더 이상 나한테는 유치권 주장하지 말 것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자, 2009년 6월 8일 법원 경매에서 이 사건 경매 입찰가는 2억 7,890만 원으로 기아들께서 이 금액을 쓰면서 고의적으로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서 부동산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서 기아들이 저가로 매수하고자 핵책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유치권이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성립이 될 수 없냐? 자, 기아들께서는 유익비에 기한 유치권을 신고했으나 유익비가 상가가 낡아서 보수를 하였다거나 바닥공사, 인테리어 공사, 수선비가 들었다고 하면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통해서 주장한 반면에 실제 공사 대금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제 집행관실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 1조를 보면은 현 시설 상태로 임차한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럼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이 법원에 유치권 권리 신고를 한 거는 명백히 이건 허위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5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끝난 경우 세입자는 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해서 건물 주인에게 반환한다 하는 그런 종목이 또 써 있었죠. 그렇게 이제 계약서 5조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이제 법원에 낸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대법원이 2075년 4월 20일 선고한 73-2010 건물 명도 사건의 판결 요지에서는 건물의 세입자가 임대차와 관계가 끝날 때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건물 주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세입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법리에 따라 기아들께서는 이 사건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아들께서 이 서신을 받으시는 대로 유치권 권리 신고 철회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치권에 관한 형사사건의 기사와 판례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해서 형사사건이 그때 이 허위유치권 해서 처벌받은 형사사건이 한 5개가 있었어요. 그 기사들을 전부 다 복사해가지고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다 계속해서 유치권이 있다고 뻗대고 하게 되면은 시간 걸리는 민사보다도 시간 안 걸리는 형사로 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암시를 갖다 드린 것이겠죠. 자, 이걸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이 세입자 앞에서 일하는 브로커라고 하시는 분이 연락이 와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조건을 좀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론은 입찰 보증금은 이제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5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양도 양수 계약서를 아마 뭔지 지금 유튜브를 보는 분 중에서 이게 뭔지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새는 뭐 경매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전혀 모르더라고요.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자격과 권리를 다른 사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매각 허가 결정은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아무개의 양수인 아무개 이런 식으로 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집니다. 애초에 이제 이 점포를 갖다가 살 때는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월세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걸 갖다가 2억 8,390만 원에 낙찰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이제 이걸 이 중에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2억 한 6천만 원 정도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한 250만 원 정도 받게 되면은 이자 주고도 뭐 100한 30, 40만 원 남죠. 이런 거 한 몇 개 하고 있으면은 수익이 괜찮지 않아요. 이런 목적으로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세입자가 하도 이걸 살라고 유치권 신고도 하고 공도 많이 들였어요. 뭐 장사를 이게 2007년부터 장사를 하셨나. 그러니까 한 2년 동안 장사했는데 음식 맛있다고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저는 뭐 고기를 뭐 요리를 하고 하는 그런 거 전혀 못합니다. 한 개도 못하는 제가 뭐 해가지고 뭐 임대 수익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거 잘 하시는 분이 또 2년 동안을 그렇게 이제 쌓아 놓으셨죠. 영업의 기반을. 이분이 하는 게 이제 맞지 않나 해서, 저도, 그냥 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열심히 두 분께서 장사하셔가지고, 날로 사업이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